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유튜브 댓글로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질문들 제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뽑아왔거든요. 네. 대답해 주세요. 먼저 이 가슴 보형물 부작용 중에 피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먼저 피막이 무엇이고 또 피막 부작용은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캡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보형물은 이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그만한 이물질들은 백혈구가 이렇게 잡아먹어요. 없애는 작용을 하는데, 보형물은 너무 큰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얘를 잡아먹지를 못하고요. 보호막 같은 걸로 뺑 둘러싸서 내몸하고 접촉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캡슐 피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형물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게 가슴에 있는 보형물이든 코에 있는 보형물이든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둘러싸는 막이 형성되는 것을 피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면 항상 피막은 형성이 돼요. 그럼 이 피막은 사람마다 다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에 따라 좀 다르게 다 생기는 건가요? 거죠. 다 생기는 건데 이게 두껍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지면 구형 구축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네. 아니면 형태가 위쪽으로 점점점 밀고 올라가면서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피막이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그 피막의 두께만 1cm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감촉도 되게 안 좋아질 거고 네. 모양도 망가지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 역시 가슴 성형하고 관계된 건데요. 가슴 성형을 하면 유두에도 감각이 거의 사라진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지방 이식만 그런 건지 보형물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보형물이 들어갈 때 아래쪽 갈비뼈 쪽에서 올라오는 신경은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큰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오는 신경은 차단할 수밖에는 없어요.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신경이 있는 상태로 보형물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오는 신경이 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부 쪽으로 갈비뼈 쪽으로 타고 다른 쪽 신경이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처음에 좀 먹먹한 느낌이 든다 하시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 3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돌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주 드물게 안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역시나 가슴 성형에 대한 질문인데요.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석회화에 대한 걱정도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생착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죠. 또 의사들도 고민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절반 정도 살아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틀려요. 그래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줄기세포라는 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브라바, 큰 부항으로 해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도 연관이 돼요. 하시고 나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생착률이 조금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비타민 C를 섭취를 같이 했을 때 생착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통상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50% 정도 생착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생착률이 많이 낮을 때 부작용이 조금 발생하는 확률이 많아지죠. 이 석회화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 석회화가 되게 좀 이게 큰 개념인데요.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도 석회화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을 넣어도 석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가 그 폐렴에 걸려도 석회화가 되거든요. 근데 폐에 오는 석회화를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결핵 때문에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가슴 엑스레이에서 석회화가 발견이 되면 그 결핵을 우리나라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유방에서 가슴에서는 석회화가 왜 예민하냐면 유방암에 걸리면 석회화가 잘 동반이 돼요. 그래서 석회화가 되게 예민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방사선 장비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 석회화인지, 그러니까 암에 의한 석회화인지 아니면 수술에 의한 석회화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석회화에 대한 건 아주 예민한 이슈는 아니기는 하지만 생착률을 좀 올리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석회화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 질문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특히 바이오셀 줄기세포 탈모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모발 이식이랑 또 어떻게 다른 건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모발 이식은 말 그대로 다른 건강한 모발을, 그러니까 머리 뒤쪽이나 다른 쪽에서 모발을 뽑아다가 옮겨 심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무 옮겨 심듯이 건강한 모발을 채취를 해서 네. 앞쪽이나 옆쪽에 필요한 부위에다가 옮겨 심는 시술이라고 하면요. 바이오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를 뿌려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모발을 하나하나 뽑는 게 아니고요. 좀 여기 옆에 귀 옆에 있는 모발을 한 3mm짜리 3개에서 4개 정도로 채취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세포를 채취를 하고요. 그 세포를 주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발이 이식할 때 절개하는 거하고는 좀 훨씬 더 작은 사이즈 3mm짜리 3개에서 4개 정도니까 아주 크지 않죠. 그런 것들만 주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M자 탈모의 경우에도 가능한 거죠? 이제 탈모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많이 낮은 것 같고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된 분들 M자든 위쪽이 많이 비건 간에 그런 경우에는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셨던 질문들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또 그 질문들 모아다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성형외과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